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더 스쿠프에서 미 FDA 문턱 넘어도 첩첩산중이다. 주가 불붙은 HLB 변수는 이런 제목으로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나왔던 기사입니다. 자, 미 FDA 문턱을 넘어도 첩첩산중이다. 주가가 불붙은 HLB의 변수 요렇게 해가지고 나름 이제 해석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팩트와 조금 잘못된 부분들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 주가가 펄펄 끓고 있다. 이제 뭐 테라피틱스는 5배 올라갔고 그 다음에 HLB는 작년 11월달 저점 뭐 3만원대 밑단에서 최근 12만 9천원대로 하면 한 4배 정도 이제 올라왔던 부분들이죠. 그리고 계열 종목들이 대부분 다 지금 상승을 한 상태죠. 그래서 리보세라닙의 FDA 승인 절차 최종 이제 골데이터까지 포드파 5월 16일이니까 오늘 기준으로 D-42일입니다. 자, HLB의 목표대로 FDA 문턱을 넘었을지는 알 수 없지만 기대감이 퍼지는 것은 사실이다. 이거는 이제 뭐 임상 데이터를 가지고 작년도에 NDA 신청 5월달 하고 파일링 넘어가서 지금 퍼스트 그다음 미드 레이트 사이클 리뷰 미팅까지 문제없이 갔기 때문에 확률은 사실상 굉장히 좀 높아져 있는 상태가 이제 팩트인데 남아 있는 이제 최종 결정 관련되는 부분은 FDA가 결정하는 거니까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 거는 이제 팩트고요. 그 최종 결정까지 나와야 이제 부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FDA가 리보세라님을 승인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이 또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이게 이제 뭔지를 팩트 관련되는 부분과 어떤 식으로 이제 논리를 하는지를 이제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HLB 그룹 계열사는 이제 모두 7개죠. 그 다음에 코넥스까지 감안하면 더 좀 있습니다. HLB 그 사이언스까지 이제 포함한다면.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던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 밑단에 보시게 되면 주가 상승을 견인한 것은 결국은 이제 신약 개발 회사가 주가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R&D 가치가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임상의 가치가 이제 허가 단계에 있었을 때 최종 관련되는 부분에서 주가가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그 기간 안에 사실상 미국 같은 경우에는 통계를 보면 1상에서 2상, 뭐 2상에서 3상, 3상에서 허가 요런 어떤 단계 이제 그레이드를 넘을 때마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한국보다는 훨씬 많이 이제 올라가는 어떤 평균치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미국 FDA의 허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런 어떤 이제 뭐 국가 간의 뭐 비교도 있습니다만, 리보세라닙의 이제 FDA 그 HLB 개발 관련해서 뭐 요 내용들은 그 다음에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래서 이제 차트에도 보시게 되면 주가 추이가 이제 나오죠. 2023년도부터 2024년도. 작년도 11월 말에 이제 한 3만원 정도. 여기서부터 이제 주가가, 올라와서, 12만원대까지 올라왔으니까 거의 한 4배 정도 올라왔죠. 최근에는 이제 10만원대 밑단에서 이제 9만원권에서 지금 형성을 하고 있죠. 자, HLB 입장에서 FDA 승인은 컨텀 보통 우리가 기업이 성장할 때 있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기업은 이제 리니어 형태로 갑니다. 이게 선형으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혁신 기업이라고 하는 것들, 특히나 이제 제약 바이오에서는 그 리니어 형태로 선형적으로 움직이지가 않고 어떤 이제 이런 신약 개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신약 개발에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이렇게 수직적으로 올라가는 그걸 이제 컨텀 점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혁신 기업들이 대부분 이런 걸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형적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제약 바이오에서는 성공을 하게 되면 무지막지한 기업 성공이 되는 거고 실패하면 또 무지막지하게 이제 받는 형태의 이제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내 승인이 아니라 전 세계 가장 이제 시장 규모가 큰 미국 시장에서 그것도 직판으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간암 치료제는
지금 4개의 1차 치료제가 있어도 제대로 이제 언맷 니즈를 만족할 만한 치료제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게 이제 객관적인 평가죠. 물론 이제 로슈와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든 부분을 만족할 만한 이제 치료제가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퀀텀 점프에 이제 기대가 있는 상태에서 주가는 움직이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가남 시장의 어떤 규모 자체도 최근에 며칠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사 기간에 따라서 이건 다 다릅니다. 이거는 뭐 제약뿐만 아니다.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반도체 시장도 그렇고 2차 전지 시장도 그렇고 어떤 기간에 따라서 이 편차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앞으로의 어떤 전망치 2026년도, 2030년 요거는 이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 추이에 따라서 이 시장의 어떤 규모에 따라서 지금 땡겨왔을 때 이거는 다릅니다만 미국이나 유럽에서 최근에 이제 대사질환이 늘어나서 보통 이제 간암이나 위암이나 이런 쪽은 이제 아시아권이 대부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소라페닙이라든지 에자이의 렘바티닙이라든지 로슈나 아스트라제네카 제품들이 임상을 할 때 아시아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는 이유 자체가 환자 수가 일단 많은데 시장은 이제 그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 시장이 약가도 세니까 시장 규모는 이제 미국이 셉니다만 그 환자는 이제 아시아권에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간암이나 위암 같은 요런 어떤 흐름에서 봤을 때 미국은 이제 약가가 세기 때문에 환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 전체 이제 간암 치료제 시장도 늘어난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어떤 그 흐름인데 이 부분을 그 조사 기간에 따라서도 다른 부분들이 있다. 요 부분도 감안해서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이제 목표 시장의 어떤 규모가 어떻게 되지냐에 따라서 그 부분을 이제 미래 가치를 해서 현재로 땡겨왔을 때 그 시장, 그 기업의 가치들, 약물이 성공했을 때 이런 부분을 매겨서 이제 기업 가치를 매기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방법만 있는가도 아니고 여러 방법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가 굉장히 편차가 있는 어떤 부분들도 이해를 하시고 이제 이런 부분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FDA 승인 효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암이 이제 고형암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암종의 허가를 받으면 이 기전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게 표적항암제라든지 특히나 이제 면역항암제 병용 관련되는 부분들은 면역항암제는 원칙적으로 그 암종에 상관없이 다 쓸 수 있는 부분이고 그 표적항암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티로신키나제 억제제들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이제 그 쓸 수 있는 형태가 이게 다른 어떤 이제 그 치료제에 비해서는 부작용이 작기 때문에 특히나 리보세렌 같은 이런 기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암종의 단독이나 병용으로 확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가치가 단순히 간암에서 거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드러나 있는 위암, 그 다음에 선낭암 이것뿐만 아니라 뭐 대장암, 난소암, 그 혈액암까지 확장 관련되는 그리고 간암에서도 네오어조반트, 어조반트, 색전술 이런 어떤 다양한 국소 치료와 전신 치료가 결합되는 어떤 부분에서 확장을 하는 어떤 게 최근의 트렌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업 가치의 어떤 증가들 이런 부분들의 어떤 기대감이 높은 상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장밋빛 시나리오는 FDA가 리보세렘 승인했을 때나 가능한 이건 당연한 거죠. 승인을 했을 때 가치를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이고 승인을 안 했을 때는 요런 가치에 대한 평가가 당연히 나오지 않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FDA 승인을 자신하고 있다고 하지만 결과는 알 수 없다. 이것도 뭔가 뉘앙스를 보게 되면 이 부분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레이트 사이트 리브미트까지 특별히 문제가 없었으면 거의 이제 뭐 그 100%는 아니더라도 확률이 좀 더 높아갔다는 게 이제 평가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보통 FDA 미국 사이트에서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최종 결론은 FDA가 내리니까 그런 식이 이제 논조가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결과가 예상으로 빗나간다라고 하면 주가의 어떤 변동성은 그건 당연히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2019년도에는 사실 이제 위암 관련되는 부분은 통계적 유의성 관련되는 부분에서 노이즈가 있었다가 에스모에서 신청할 만하다 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은 임상 데이터에서의 어떤 이제 탁월함이 일단 다르고요. 그 다음에
임상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는 또 3, 4차였고 지금 1차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위암하고 간암하고는 비교 어떤 규모 자체가 일단은 다르다고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3차 임상 결과에 관해서 논란이 일면서 주가, 이 2019년도 사례하고는 지금은 좀 다른 부분인데 이걸 또, 끌고 왔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간암 1차 치료제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요것도 지금 바뀌었죠. 이벨루에이트 파마의 이제 작년도 그 비교를 보면 로슈 제품이 70% 차지하다가 이게 55%로 좀 줄었다고 했잖아요. 아스트라제네카가 15%, 25% 올라왔으니까 이것도 지금 팩트가 좀 안 돼 있고, 이 시장의 절대 강자라기보다는 이 절대 강자가 1년 이내에 그 치료 중단 관련되는 부분이 높다 보니까 2020년도 이후에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니까 한 몇 년 사이에 이게 이제 그 점유율이 떨어지기 있는 상태죠. 근데 여전히 이제 50% 초중반이니까 압도적인 부분은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1년 만에 이제 올라왔다는 이런 흐름에서 HLB의 어떤 기대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의 어떤 논조가 조금 이제 현재 트렌드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하지 않은 어떤 기사가 또 이제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게 되면 HLB의 FDA 승인 가능성이 기대를 걸고 있는 사실이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높아져 있는 부분은 당연합니다. 근데 이것까지는 이제 맞는데 그 뒤에 있는 부분들은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승인 이후에 실질적인 매출을 발생할 때는 많은 시간이 요거는 이제 FDA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1년 차에는 항암제 라인이 평균적으로 한 3천억대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양군 회장도 2027년도, 2029년도를 이야기하지 승인 받으면 폭발적으로 매출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팩트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고, 피크 매출이 이제 어디 갈 건가. 그 다음에 이제 1차 치료제로는 앞에 4개 약물들이 대부분 다 1조 대는 넘어갔는데, 베스트 인 클래스를 가면 한 3조 대까지 기대한다. 요렇게 이야기하는 논조였거든요. 그러니까, 막 당장에 뭐 이렇게 매출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한 거 아닌데, 뭐 또 당장에 매출이 나온다는 것 같이 또 이야기하는 논조의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은 또 좀 사실과 좀 다른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비교를 또 셀트리온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은 유럽에서 사실은 이제 2013년도에 허가를 받아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간 건 2015년도고, 2017년도 되면 오리지널을 제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어떤 기대감으로 이제 2016년도에 미국 FDA 허가를 받아가지고 진출했는데, 제대로 매출이 나온 거는 2018년, 요거는 또 상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유럽은 공기업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공보험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약가의 어떤 경쟁력이 있으면 국가에서 이제 입찰 형태로 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 시장이고, 미국은 사보험 형태 시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PBM 등재가 중요한데 여기에서 등재를 하는데 몇 년 걸려버려요. 그래서 제대로 이제 유럽에서 이제 렘시마의 성공 사례를 미국 시장에서 제대로 이제 점유율이 올라가는데 한 몇 년 걸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PBM 등재가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작년부터 상업화를 하면서 이제 PBM 등재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최근에 보면 그 이런 약효라든지 약가 경쟁 구도, 그 다음에 원가율 이런 걸 반영해서 이제 PBM이 보는데, 뭐 옵텀이라든지 몇 개사에서 벌써 이제 올해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은 셀트리온 사례하고 다르게 이제 PBM 등재라든지 NCCN 등재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런 어떤 이제 부분 발췌해가지고 논지를 이끄는 부분들이 현재 트렌드라든지 팩트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이제 더 스쿠프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 허가 관련되는 부분의 확률은 굉장히 높아져 있는 부분이고, 뒤에 이제 이 매출의 어떤 간격을 얼마만큼 이제 줄여 놓느냐, 이것들은 이제 NCCN이라든지 PBM 등재를 얼마만큼 빨리 등재하느냐, 요거는 이제 허가위에 따져봐야 됩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대처를 현지에 있는 엘레바 테라피틱스 알고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사례가 다른 부분들을 좀 끌고 왔다. 그래서 좀 언론사에서 이제 기사를 낼 때 이런 논리 구조 자체가 조금 안 맞는 부분들, 뭐 단순히 이제 주가하고 그냥 상관없다 하더라도 이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처해져 있는 부분들하고 지금 조금 동떨어져 있는 기사들이 지금 시점에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 부분들은 조금 이제
그 좀 아쉬운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좀 정확한 어떤 이제 팩트로 기사가 리포터도 나오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좀 아쉬운 어떤 기사들이 또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서 흐름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